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우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9월 3일 오후 7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까지의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과 시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베이비 도지의 AI 프로젝트 발표 소식이 있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상승을 이뤄낼 만한 여러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썬더코어의 하드포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은 리플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누군가는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만한 자료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과 달러를 비교해보고 이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스위프트가 체인링크 CCIP를 통해서 토크화 테스트를 성공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코인은 베이비 도지입니다. 베이비 도지가 9월 4일에 비밀리에 진행했던 AI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AI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핫한 테마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시세를 크게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베이비 도지는 직불카드 출시, NFT 출시, 체스게임 등을 출시하면서 다양한 소각처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베이비 도지는 1년에 12번 정도의 소각을 진행하고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소각량과 일정을 함께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0%의 물량이 소각이 되었고 앞으로 베이비 도지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 도지가 탄생하고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도지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블록체인에서 재미있는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9월 12일에 자서전을 출간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왔고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결제 시스템을 고려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상승시키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암호화폐 결제 제공을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트위터는 현재까지 미국 7개 주에서 화폐나 통화 전송 라이센스를 취득했었고 이어서 이번에는 로드아일랜드까지 함께 취득을 하면서 총 7개 주에서 결제 제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결제 앱인 스트라이크와도 제휴를 맺었고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사용자 프로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주소를 표시하게 하는 기능도 트위터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서전의 내용을 보더라도 도지코인에 있어서 진심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일론 머스크를 잇게 했던 닷컴을 통한 흥행을 이뤄냈던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위터가 금융 플랫폼으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밈코인인 베이비 도지도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썬더코어입니다. 썬더코어가 한국 시간으로 9월 6일 11시에 하드포크를 진행합니다. 썬더코어 하드포크는 크게 두 가지의 항목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유권자의 영향력을 통한 가스비 메커니즘을 개편합니다. 가스비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시장의 수요에 따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 가스비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저렴한 가스비는 사용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네트워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 가스비를 인상하고 트랜잭션을 보다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하드포크는 큰 변경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시총이 낮은 썬더코어이기에 변동성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홀더분들께서는 이번 하드포크 일정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리플입니다.
최근 리플은 SEC가 소송 결과에 대한 중간 항소를 신청을 하면서 업비트 기준 6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승소를 했을 때 약 90%가량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승소에 따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많이들 매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카이코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리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아직까지도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FTX의 부활을 비롯해서 사가폰의 출시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솔라나보다도 거래량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금융 플랫폼 도약 및 도지코인의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보다도 거래량이 더욱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누군가 리플을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홀더분들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 둘 중에 누가 더 폰지 사기에 가깝냐라는 내용의 차트입니다. 위에 그림부터 살펴보면 미국의 부채를 나타낸 자료이고 현재의 위치는 이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미국의 부채가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는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한 데다가 원하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고 중앙화되어서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을 기준으로 나타낸 자료가 아래의 자료입니다.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 보시면 거의 모든 비트코인이 채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위치는 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어느 것이 더 폰지 사기에 가깝냐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서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산의 가치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초기 단계의 시장인지를 나타내주는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테마인 엔비디아는 AI를 등에 업고 최근에 S&P 500을 견인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1.163 트릴리언 달러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모든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1.07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비트코인의 200주 이평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라 색깔 차트가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선을 나타내고 회색깔의 차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선은 장기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술 지표 중에 하나로서 추세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에 근접했을 때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00주 이동평균선에 도달했을 때가 총 4번이 있었고 2012년, 2015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현재 200주 이동평균선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평균선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지 않았던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와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 현재 어떤 것을 매수해야 할지 판단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체인링크입니다. 스위프트가 체인링크를 통해서 프라이빗, 퍼블릭 블록체인 내에서 토큰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현재 200여 개국의 11,000개 이상의 은행과 증권기관을 연결해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인 높은 수수료와 전송 시에 3일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었기에 스위프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리플의 ODL이라는 혁명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리플이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도 이런 단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ODL이 마켓 쉐어를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와 이더리움을 통해서 지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개 금융기관과 함께 토크나 자산거래 테스트를 진행했고 여기에는 시티그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토크나 자산거래의 폭넓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스위프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대규모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즈니스를 위한 금액 전송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백억 달러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규모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체인링크를 통해서 수수료 또한 굉장히 작은 금액의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체인링크의 활용성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센티멘트의 자료에 따르면 체인링크는 역사적으로 가격 반등의 패턴을 볼 때 현재 가격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랑색의 차트가 거래소 내의 체인링크의 공급량을 나타내고 보시는 캔들 차트는 체인링크의 시세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거래소 내에 체인링크의 공급량이 감소할 때마다 체인링크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공급량이 감소할 때 체인링크의 가격이 상승, 그리고 이때도 공급량이 감소할 때 체인링크의 가격이 상승, 그리고 이때도 공급량이 감소할 때 체인링크의 가격이 상승했고 현재 다시 한번 체인링크의 공급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의 패턴을 적용해 본다면 앞으로 체인링크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스위프트의 호재와 더불어서 체인링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